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을 기해 시행됩니다. 본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각 나라별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 이번 협상으로 폐쇄된 시장을 개방했다며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SUV 등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선 대출이 아닌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을 예로 들며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약속한 투자금 6천억 달러는 선물이라고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발표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주 정도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것이라며 대상 품목은 반도체와 의약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고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 150%, 이후 250%로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고율 관세 부과에 앞서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은 상호 관세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일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일 관세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추가로 90일간 관세 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등에도 고율 관세로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철원과 연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 전국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중부지방부터 남하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철원과 연천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5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밤부터 새벽 사이 충청과 호남, 영남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호남과 영남에는 시간당 7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되면서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극한 호우 예보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하천과 계곡에 머무르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위험 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하라 지시했습니다. 호우 피해 지역은 인명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점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호우 시 외출 자제와 위험 지역 접근 금지, 침수도로 피하기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해달라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며 이같이 말했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학적 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염작용, 염증 완화 등의 광고 문구를 실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4%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 83건을 차단 조치하고 적발된 책임 판매 업체 35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성장 전략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국정위는 세종 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15일 열릴 국민 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엿새 만에 포스코 ENC의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겠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학적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부당 광고 83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 법을 어긴 사례 83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